주민센터와 바삭팝콘의 콜라보 공동구매 진행 중입니다. 바삭팝콘 와사비 맛 출시. 새로 나온 와사비 맛 진짜 존맛탱. 진짜 와사비가 알싸하게 입안에 퍼집니다. 맵찔이 분들은 그냥 달콤한 캐러멜 맛 드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영화 감시자들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배우의 연기 디테일 3탄입니다. 1탄과 2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면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원래 황 반장이 윤주의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고 한효주도 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설경구는 도저히 못 때리겠다며 삭제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때리는 척만 하고 찍기는 했으나 그냥 안 때리는 버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철수합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놀랍게도 원형 레일을 깔아놓고 촬영한 게 아니라 여경보 촬영 감독이 스테디캠을 들고 직접 돌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뿌듯했다고 하네요. 지난 불안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다. 어제로 삐지면 안 돼. 잠깐 트러블이 있었으나 금방 풀리는 사수와 부사수. 21시 30분 타조. 여행객 복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추워. 룸밀러를 돌려주는 동료 간의 센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감독은 소소하지만 서로 배려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윤주가 갑자기 본인의 재능을 드러내는 게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녀가 혼자 고민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촬영 중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황 반장과 함께 작전을 짜는 이미지를 생각했으나 설경구는 윤주의 성장 스토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게 맞다며 본인은 안 찍겠다고 했다는데요. 절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리베로 꽃돼지 투입. 어두운 밤에 차 안에는 사실 밝을 수가 없는데요.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지도판을 라이트박스로 설정해 얼굴을 비추는 조명까지 해결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효주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긴장도 풀 겸 재밌는 얘기 좀 해보지. 3년 전 간첩단 사건 어때? 통쾌했잖아. 그때 언론에 제보한 놈 어디서 뭐 하나 몰라? 그때 언론에 제보한 게 바로 황 반장입니다. 하고 있다. 황 반장과 이 실장이 젊은 시절 정부의 불법 사찰을 묵인하지 못하고 누가 이걸 터뜨릴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는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사찰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감시하자며 황 반장이 총대를 메고 언론에 폭로하고 난 뒤 툭 하면 내사과에 트집을 잡히게 되고 이 실장은 총경으로 진급해 감시반을 만든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표현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짧아서 뉘앙스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순간 우리 일은 불법 사찰이 되는 거야. 윤주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투입하자마자 바로 하마를 발견한 꽃돼지. 사실 뚱이 윤주를 알 리가 없으니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없었으나 영화니까 멋있게 환복해주는 시퀀스. 귀에 꽂은 이니어를 가리기 위해 헤드폰까지 준비한 윤주입니다. 이곳은 마포 공덕동의 한 건물이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덕동 마포시장의 족발 골목입니다. 개선전에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껄렁한 편의점 알바로 보여지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껌을 씹었다고 합니다. 마치 세트 같은 엘리베이터와 복도는 동대문 숭인상가 아파트에서 촬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그려보는 제임스. 이 장면도 촬영 중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갑자기 추가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CG 업체인 CJ 파워캐스트 본사 서버실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추가된 씬이라 정우성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차에 있던 본인의 수트를 가져와 입었다고 합니다. 경동맥 명치. 이때 들고 있던 서류로 명치를 막는 건 이후에 나올 장면에 대한 복선입니다. 범인이 살인할 때 나오는 습관을 알게 된 황 반장이 나중에 제임스에게 접근할 때 잡지를 챙겨 들고 가는데요. 괜찮아. 미리 명치 부분에 잡지를 넣어둬서 목숨을 건진다는 설정이죠.
뚱 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는 윤주. 아까 복도를 찍었던 숭인상가 아파트 지하라고 합니다. 소품팀이 심혈을 기울여 며칠간 숙성시킨 진짜 쓰레기입니다. 이놈의 칼로리 덩어리들 옳지 않아? 한효주와 설경구의 표정이 말해주죠. 스도쿠 조각을 하나 발견하고 5분 안에 마치면 꽃사슴으로 해준다. 쓰레기 더미 어디쯤 숨겨놨다는 말만 해주고 한효주가 실제로 열심히 하나하나 다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진짜로 찾으려고 애를 썼으니 이런 리얼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답이 틀려요. 그래, 답이 틀려. 이건 두 배우가 어디가 뭐가 틀린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팀장님, RP 주소입니다. 암호를 풀고 놈들의 다음 타겟이 증권거래소임을 알아낸 경찰들. 실제 여의도 증권가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 눈 쌓인 거리였는데 전부 녹이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주변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보이네요. 타겟들이 512 삼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옥상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챈 제임스. 플라잉캠으로 소스를 찍은 후 CG로 연장해 더 넓게 빠지는 컷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 취소. 창문으로 도망치는데 허명행 무술 감독이 와이어에 매달린 채 창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우성과 함께 뛰어내리며 촬영했습니다. 우성 형님이야 뭐 와이어 타는 건 전문이죠. 정우성의 체형을 대신할 수 있는 스턴트 배우를 구하기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와이어 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뛰어내린 창문으로 황반장도 뛰어야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할 수 없어서 반대 방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컷은 스턴트 배우가 가발을 쓰고 머리 위에 카메라를 매달고 뛰었습니다. 경구 형님은 땅에서 떨어진 척만 연기한 후 컷을 연결했다고 하네요. 통제 시작해. 고가 통제 완료. 이곳은 구정 연휴 기간에 서서문 고가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드론 금지 구역인데 항공 촬영을 하다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PD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공포탄을 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총을 들고 쏘는 척만 한 후 CG로 불꽃을 심고 후시로 오디오를 입혔습니다. 화질 때문에 헬기에 무거운 카메라를 달아서 더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현장의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스테빌라이즈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신성저축은행 무장강도단 6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제임스가 다음으로 도망친 곳은 광장시장 바로 옆 황학동 시계 골목입니다. 문 닫은 가게가 많아서 이런 곳이 곧 없어질 것 같아 왠지 안타까웠다고. 보행신호 위반하셨거든요? 신분증 주세요. 교통경찰이 꼭 이런 단말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만든 이준호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다른 데가 쓰러졌다. 보통 난 괜찮으니 쫓아가 라는 마지막 대사를 하기 마련인데 말하지 마. 마지막 대사 한 줄 없이 촬영을 마감해야 하는 이준호. 한효주의 손을 잡는 건 혼신을 다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일이야. 약 물고 끝까지 버티면서 해내야지. 지치면 지는 거고 미쳐야 이기는 거다. 이 대사는 여성 경찰 공무원 최초의 강력 계장 박미옥 경감이 실제 했던 명대사입니다. 쓸모없는 놈은 죽여버려야지.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감독과 무술 감독은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씬의 수평적인 액션과 베를린의 수직적인 액션을 합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액션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씬 원컷의 롱테이크로 후면에서부터 막부감으로 올라갔다가 정면으로 내려온 후 360도 돌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카메라 동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천장이 다 뚫려있는 세트에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촬영 후 CG로 천장을 다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처음 몇 테이크는 카메라 감독이 열정적으로 와이어에 매달려 직접 촬영했으나 와이어 타는 게 어려워서 결국 무술팀 스턴트 배우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12번이나 반복해서 촬영한 후에 11번째 테이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참 무거워. 그치? 결국 경찰직을 내려놓으려는 황반장. 불법 사찰을 폭로한 이후 평소 눈에 가시였던 황반장인지라 이번 사건으로 내사까지 받게 되며 그만두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짐 정리를 하며 면접 당일을 생각해보는 하윤주.
그때 분명히 지나쳤던 제임스가 생각납니다. 원작에서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진중산을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었는데 이 넓은 서울에서 그 범인을 다시 만난다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서 감시반 엘리트인 윤주가 마치 기시감처럼 기억을 떠올린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소주 한 잔만 사줄래? 현장 대사는 술 한 잔만 사줄래였는데 후시로 술을 소주로 바꿔 녹음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러 가던 중 꽃돼지 문자 받고 감시반이 다시 모입니다. 모니터 다시 켜지고 상황판 열리는 귀여운 클리셰. 제임스를 쫓아 들어간 곳은 실제 이태원에 있는 스페인 클럽입니다. 누가 봐도 비밀스럽게 제임스에게 물건을 전하는 외국인은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입니다. 영화 초능력자에도 나왔고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죠. 우리 본 적 있지요? 황 반장이 윤주가 켜놓은 휴대폰에 통화 내용을 들으며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왜 날 따라다니는 거지? 누군가 구하러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윤주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몰아치다가 황 반장이 들어오는 순간 안심하게 되죠. 제임스를 쫓다 당하고만 송골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잡지로 배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말 쫓아봐. 그래서 황 반장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 계속 얘기해. 우산 없이 곤색 레인코트 입고 있다. 저 멀리 우산 없이 뛰어가는 남자를 제임스로 오인하고 쫓아간다는 설정인데 이 남자는 실제 정우성이었다고 합니다. 정우성으로 오인할 만한 키를 가진 배우를 찾기가 힘들지. 엄청나게 추운 날 사람 많은 이태원 거리를 통제하면서 비까지 뿌려가며 촬영하느라 개고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서 염화칼슘을 뿌려 녹이고 또 비를 뿌리며 촬영했습니다. 얼어있는 아스팔트 바닥을 진짜 내려쳤으니 손이 멀쩡할 리가 없죠. 감정에 몰입해서 손이 찢어져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연기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비가 그치고 드러나는 햇살.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걸까요? 설마 비를 피하고 있었다는... 찾았습니다. 370A 횡단보도. CCTV 장면을 찍기 위해 실제 삼각지역에서 촬영했습니다. 삼각지역 지금 12번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이태원에서 녹사평역을 지나 삼각지역까지 걸어왔다는 설정입니다. 전철역에 이런 곳이? 삼각지역으로 들어갔지만 내부는 신솔동역에서 촬영했는데요. 그 밑에 안 쓰는 승강장 있어. 이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곳이야말로 진짜 세트 같지만 실제 신솔동역의 폐 승강장이라고 하네요. 와, 이런 곳을 진짜 어떻게 찾은 거야? 회선로에 가끔 다니는 실제 회선 열차를 기다렸다가 촬영했습니다.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따라 나타나는 제임스. 아니, 이때 바로 죽이고 도망치는 게 더 빠를 텐데 굳이 윤주를 데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뭘까요? 빌런이 아이와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낭만이 있다는 클리셰인가? 원작 영화에서는 요원들이 끝까지 감시만 하는데 감독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엔딩으로 각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무사히 도망친다, 하윤주가 제임스를 죽인다, 제임스가 스스로 죽는다 등 수십 가지 결말을 만들어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황 반장이 수칙을 어기고 직접 나선다는 결말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미쳤지. 미쳐야 이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마치 박하사탕의 명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곳은 신정 차량기지에 실제 열차가 다닐 때 촬영했습니다. 이 컷은 당연히 CG로 기차를 심은 컷이고요. 차량 기지 위로 보이는 풍경은 용산역 인근의 풍경을 CG로 합성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곳엔 양천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자, 영화 감시자들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배우의 연기 디테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